자,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 호소력이 감소하고 있다. 왜요? 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중국에서 감소하고 있을까? 사회주의 국가 있잖아요.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중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이념이 줄어들고 있어.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감소한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사람 머리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가득 찼었어. 우리는 평등해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머리에 찼었어. 다 같이 잘 살고 평등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산당이 지도해 줘야 돼. 이런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그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우리는 자본주의를 반대해야 돼. 우리는 사회주의 평등 가치를 내세워야 돼. 이 생각이 줄어들었대. 이 문장이 만약에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있던 사회주의 이념이 슬그머니 줄어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마 1960년대, 70년대를 놓고 이거를 쓰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썼잖아요. 그러면 60년대, 70년대에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가득 찼었구나. 근데 쭉 40여 년, 50여 년 지나온 오늘날 봤더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탈색이 됐다는구나. 그럼 이 사람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느 이데올로기가 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슬쩍 바꿔치기 했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중국 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 사고가 바뀌었냐고. 중국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꽉 찼었던 이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경험을 하길래 그 사회주의 이념이 탈색이 되고 감소가 되냐 이거예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모든 중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상민. 생계라고 생각합니다. 아,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누구는 상업에 종사하고, 누구는 공업에 종사하고, 다 이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사회적 환경, 사회적 추세, 정책적 지향점, 이런 게 그 사람 생계에 모든 국민한테 영향을 끼쳤겠지요. 그게 네. 뭐였을까요? 지난 4, 50년 동안 중국 사람들의 생계를 좌지우지했었던 게 뭐예요? 개혁개방 아니에요? 중국 모든 사람들한테 먹는 것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끼친 거는 개혁개방이었어요. 또 중국은 지난 4, 50년 동안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1인당 250달러에서 만불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념이 탈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지난 4, 50년 동안 자기네 국가와 사회를 휩쓸고 있는 개혁 개방 탓이었겠구나. 이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럼 도대체 개혁 개방의 본질,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이 사람들 사회주의 의식을 쏙 빼갔냐라는 거죠. 개혁 개방이 도대체 이 중국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줬길래 이 사람들이 머리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점차로 쓰러져 갔냐.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90점인데 선생님이 딱히 자본주의라기보다는 다른 용어로다가 답을 하면 빙고 그랬을 텐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자본주의 맛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라고요, 김다소? 시장 메커니즘. 그렇지. 시장 메커니즘이죠. 시장 체제를 도입했다는 이야기는 시장은 뭐예요? 시장의 특징이 뭐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교환하는 장소예요. 물물 교환일 수도 있겠지만 가치, 화폐로서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히 가격이 형성돼요. 가격이 형성될 때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합의점이잖아요.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손이 오늘은 이거 1kg에 1,000원이야. 어제는 500원이었는데 알아 나도. 그런데 공급량이 딸려. 혹은 수요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 이거 국가가 일일이 고시 안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치되는 점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파는 완전히 자유구나. 자유 개념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주인공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민주의식을 심어준다라는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계획경제를 시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의사 이런 거를 무시하고 싶었던 그런 탓이 있죠. 전체주의 국가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유네, 민주네 이런 걸 알았구나. 그리고 그 시장은 또 어때요? 내수 시장만 있었어요? 해외에서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아니 이 나라 물건은 왜 이렇게 품질이 좋아? 아니 이 나라 물건은 왜 이렇게 세련됐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우리 중국 말고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 바깥 세상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울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껏 자기네 머릿속에 있었던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최고야. 우리는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영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 그것은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당이 최고야. 이런 생각들이 어때요? 슬금슬금 자리를 잃어간다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한 줄의 절반을 쓴 그 내용이에요.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의 호소력이 감소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슬금슬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들 어떨까요? 다행이야. 내가 더 이상 사회주의 교육 안 시켜도 자기네들이 이념을 다 갖고 있네.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공산당이 계속 집권을 하려면 자기네들이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이 신봉해야 되잖아요.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나는 계속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자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아니야. 사회주의보다 저 시장경제를 통해서 보니까 저 자본주의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지니까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라진 부분, 감소한 부분을 뭔가 다른 걸로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랬을 때 민족주의가, 사회주의가 탈색된 부분을 보충해 주더라라는 이야. 민족주의 말 그대로 뭐예요? 바깥이 저렇게 행복하면 뭐해?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일단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늘날 사회주의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민족주의가 채워주고 있다. 이거는 자발적일 수도 있고 혹은 국가가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서 민족주의 의식을 함양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